STORY 인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전부일까요? 교과서에 기록된 문명의 발자취 너머 사막의 모래와 깊은 땅속, 그리고 잇힌 신화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03년 초 이라크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를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적인 주인공, 길가메시 왕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길가메시가 신화 속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왕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사시 속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반신반인이며 키가 5미터가 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신화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고학팀은 첨단 자기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고대 도시 전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운하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사막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한 이 고대 도시는 잘 설계된 주택과 정원, 그리고 들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거대한 매장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길가메시 왕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만 치부되던 거인의 존재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유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흥분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발굴팀은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후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왕 길가메시의 무덤과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사막의 모래 아래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이라크 북부에서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쇠기문자로 가득한 수만 개의 점토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성공한 이는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회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그는 점토판에 매료되어 대형 박물관을 드나들며 독학으로 쇠기문자를 익혔고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토판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중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번역되면서 대홍수 이야기는 서사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어쩌면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분쟁이 길가메시 무덤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고고학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미군이 유적지 주변을 통제하며 무언가를 비밀리에 발굴하고 옮겼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의 거대한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지혜의 총체라 불릴 만한 미지의 유물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향한 인류의 탐사는 비단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지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던 중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절벽 450m 아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동굴 안에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부터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들, 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동양의 불상처럼 보이는 조각상과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의 미라가 아마포에 쌓인 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인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하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륙간 교류가 없었다고 믿어온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2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나 추가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탐사를 지원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이 자신들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이 엄청난 발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지하 도시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초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미지의 땅으로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마치 이미 사용된 해결료처럼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의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광산은 약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원자로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연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대기술로 정제한 것과 같은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20억 년 전 지구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20억 년 전에 이미 핵기술을 사용하여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촬영하던 중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원형의 돌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지구에 왔고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찾아온 외계의 초고대 문명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오클로의 원자로를 가동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신화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반신반인 영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네바다, 이탈리아, 심지어 티베트의 라싸 포탈라궁 지하에서도 거인의 유골이나 잠들어 있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대부분 주류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미소니언 재단과 같은 기관에 의해 수거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거인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실존했던 종족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책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돌에 새겨진 문자, 땅속 깊은 곳에 잠든 도시, 그리고 신화 속에 살아 숨쉬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덤 속에, 지하 도시에, 그리고 이 긴 역사 속에 묻혀있던 비밀은 언젠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 진실을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미스터리를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STORY 인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전부일까요? 교과서에 기록된 문명의 발자취 너머 사막의 모래와 깊은 땅속, 그리고 이 긴 신화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03년 초 이라크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를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적인 주인공, 길가메시 왕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길가메시가 신화 속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왕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사시 속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반신반인이며 키가 5미터가 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신화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고학팀은 첨단 자기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고대 도시 전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운하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사막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한 이 고대 도시는 잘 설계된 주택과 정원, 그리고 들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거대한 매장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길가메시 왕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만 치부되던 거인의 존재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유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흥분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발굴팀은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후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왕 길가메시의 무덤과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사막의 모래 아래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이라크 북부에서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쇠기문자로 가득한 수만 개의 점토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성공한 이는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회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그는 점토판에 매료되어 대형 박물관을 드나들며 독학으로 쇠기문자를 익혔고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토판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중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번역되면서 대홍수 이야기는 서사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어쩌면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분쟁이 길가메시 무덤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고고학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미군이 유적지 주변을 통제하며 무언가를 비밀리에 발굴하고 옮겼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의 거대한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지혜의 총체라 불릴 만한 미지의 유물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향한 인류의 탐사는 비단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지.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던 중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절벽 450m 아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동굴 안에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부터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들, 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동양의 불상처럼 보이는 조각상과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의 미라가 아마포에 쌓인 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인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하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륙 간 교류가 없었다고 믿어온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2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나 추가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탐사를 지원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이 자신들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이 엄청난 발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지하 도시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초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미지의 땅으로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마치 이미 사용된 해결료처럼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의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광산은 약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원자로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연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대기술로 정제한 것과 같은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20억 년 전 지구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20억 년 전에 이미 핵기술을 사용하여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촬영하던 중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원형의 돌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지구에 왔고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찾아온 외계의 초고대 문명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오클로의 원자로를 가동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신화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반신반인 영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네바다, 이탈리아, 심지어 티베트의 라싸 포탈라궁 지하에서도 거인의 유골이나 잠들어 있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대부분 주류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미소니언 재단과 같은 기관에 의해 수거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거인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실존했던 종족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책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돌에 새겨진 문자, 땅속 깊은 곳에 잠든 도시, 그리고 신화 속에 살아 숨쉬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덤 속에, 지하 도시에, 그리고 이 튄 역사 속에 묻혀있던 비밀은 언젠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 진실을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미스터리를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STORY 인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전부일까요? 교과서에 기록된 문명의 발자취 너머 사막의 모래와 깊은 땅속, 그리고 이 긴 신화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03년 초 이라크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를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적인 주인공, 길가메시 왕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길가메시가 신화 속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왕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사시 속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반신반인이며 키가 5미터가 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신화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고학팀은 첨단 자기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고대 도시 전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운하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사막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한 이 고대 도시는 잘 설계된 주택과 정원, 그리고 들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거대한 매장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길가메시 왕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만 치부되던 거인의 존재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유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흥분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발굴팀은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후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왕 길가메시의 무덤과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사막의 모래 아래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이라크 북부에서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쇠기문자로 가득한 수만 개의 점토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성공한 이는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14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집회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그는 점토판에 매료되어 대형 박물관을 드나들며 독학으로 쇠기문자를 익혔고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토판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중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번역되면서 대홍수 이야기는 서사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어쩌면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분쟁이
길가메시 무덤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고고학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미군이 유적지 주변을 통제하며 무언가를 비밀리에 발굴하고 옮겼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의 거대한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지혜의 총체라 불릴 만한 미지의 유물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향한 인류의 탐사는 비단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지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던 중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절벽 450m 아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동굴 안에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부터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들, 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동양의 불상처럼 보이는 조각상과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의 미라가 아마포에 쌓인 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인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하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륙 간 교류가 없었다고 믿어온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2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나 추가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탐사를 지원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이 자신들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이 엄청난 발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지하 도시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초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미지의 땅으로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마치 이미 사용된 해결료처럼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의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광산은 약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원자로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연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대기술로 정제한 것과 같은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20억 년 전 지구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20억 년 전에 이미 핵기술을 사용하여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촬영하던 중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원형의 돌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지구에 왔고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찾아온 외계의 초고대 문명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오클로의 원자로를 가동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신화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반신반인 영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네바다, 이탈리아, 심지어 티베트의 라싸 포탈라궁 지하에서도 거인의 유골이나 잠들어 있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대부분 주류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미소니언 재단과 같은 기관에 의해 수거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거인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실존했던 종족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책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돌에 새겨진 문자, 땅속 깊은 곳에 잠든 도시, 그리고 신화 속에 살아 숨쉬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덤 속에, 지하 도시에, 그리고 이 튄 역사 속에 묻혀있던 비밀은 언젠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 진실을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미스터리를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인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전부일까요? 교과서에 기록된 문명의 발자취 너머 사막의 모래와 깊은 땅속, 그리고 이 튄 신화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03년 초 이라크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를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적인 주인공, 길가메시 왕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길가메시가 신화 속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왕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사시 속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반신반인이며 키가 5미터가 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신화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고학팀은 첨단 자기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고대 도시 전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운하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사막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한 이 고대 도시는 잘 설계된 주택과 정원, 그리고 들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거대한 매장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길가메시 왕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만 치부되던 거인의 존재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유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흥분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발굴팀은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후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왕 길가메시의 무덤과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사막의 모래 아래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이라크 북부에서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쇠기문자로 가득한 수만 개의 점토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성공한 이는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회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그는 점토판에 매료되어 대형 박물관을 드나들며 독학으로 쇠기문자를 익혔고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토판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중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번역되면서 대홍수 이야기는 서사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어쩌면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분쟁이 길가메시 무덤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고고학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미군이 유적지 주변을 통제하며 무언가를 비밀리에 발굴하고 옮겼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의 거대한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지혜의 총체라 불릴 만한 미지의 유물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향한 인류의 탐사는 비단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지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던 중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절벽 450m 아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동굴 안에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부터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들, 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동양의 불상처럼 보이는 조각상과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의 미라가 아마포에 쌓인 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인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하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륙간 교류가 없었다고 믿어온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2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나 추가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탐사를 지원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이 자신들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이 엄청난 발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지하 도시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초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미지의 땅으로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오클로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마치 이미 사용된 해결료처럼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의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광산은 약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원자로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연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대기술로 정제한 것과 같은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20억 년 전 지구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20억 년 전에 이미 핵기술을 사용하여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촬영하던 중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원형의 돌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지구에 왔고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찾아온 외계의 초고대 문명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오클로의 원자로를 가동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신화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반신반인 영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네바다, 이탈리아, 심지어 티베트의 라싸 포탈라궁 지하에서도 거인의 유골이나 잠들어 있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대부분 주류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미소니언 재단과 같은 기관에 의해 수거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거인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실존했던 종족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책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돌에 새겨진 문자, 땅속 깊은 곳에 잠든 도시, 그리고 신화 속에 살아 숨쉬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덤 속에, 지하 도시에, 그리고 익힌 역사 속에 묻혀있던 비밀은 언젠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 진실을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미스터리를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STY 인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전부일까요? 교과서에 기록된 문명의 발자취 너머 사막의 모래와 깊은 땅속, 그리고 익힌 신화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03년 초 이라크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를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적인 주인공, 길가메시 왕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길가메시가 신화 속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왕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사시 속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반신반인이며 키가 5미터가 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신화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고학팀은 첨단 자기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고대 도시 전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운하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사막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한 이 고대 도시는 잘 설계된 주택과 정원, 그리고 들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거대한 매장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길가메시 왕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만 치부되던 거인의 존재가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유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흥분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발굴팀은 현장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후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왕 길가메시의 무덤과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사막의 모래 아래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이라크 북부에서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쇠기문자로 가득한 수만 개의 점토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성공한 이는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14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집회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그는 점토판에 매료되어 대형 박물관을 드나들며 독학으로 쇠기문자를 익혔고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토판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중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번역되면서 대홍수 이야기는 서사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어쩌면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분쟁이 길가메시 무덤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고고학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미군이 유적지 주변을 통제하며 무언가를 비밀리에 발굴하고 옮겼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가메시의 거대한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지혜의 총체라 불릴 만한 미지의 유물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향한 인류의 탐사는 비단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지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던 중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절벽 450m 아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동굴 안에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부터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들, 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동양의 불상처럼 보이는 조각상과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의 미라가 아마포에 쌓인 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인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하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륙간 교류가 없었다고 믿어온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2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나 추가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탐사를 지원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와 스미소니언 재단이 자신들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이 엄청난 발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지하 도시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초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요람,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미지의 땅으로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중 마치 이미 사용된 해결료처럼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의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광산은 약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원자로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연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대기술로 정제한 것과 같은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한데 20억 년 전 지구에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20억 년 전에 이미 핵기술을 사용하여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촬영하던 중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원형의 돌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지구에 왔고 바로 이곳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전해집니다.